예, 8월 3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상의 토막 강연 파트 중에서 시사공감 파트입니다. 예, 시사공감 파트에서는 우리 이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정보들 중에서 그 주제를 정리를 한 번씩 같이 해보는, 그야말로 공감의 장으로 그렇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지금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를 꾸려가는 룰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지금 주의, 주장, 설득,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자기 견해를 내고 그거를 상대를 설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그 대전제의 룰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혼탁한 부분이 있죠. 여론을 조작, 심지어는 음모, 음해하는, 그 다음에 선동, 선전하는, 단순 선전을 넘어서 선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 부정 문제, 그런 시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루킹 문제,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관련 문제, 지금 현재 선거소송이 법정 시한을 넘겨서 거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기, 거의 임기가 다 된 경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일종의 또 다른 변칙적 사법농단 사태, 이런 우리 사회의 룰을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주택이죠. 의식주 관련이니까. 그 다음 이제 건강 문제입니다. 감염병 사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알고 있는 방역 관련.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체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씩 삶에 있어서 몇 점을 짚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8월 3일자는 일단 그런 방아 시사 공감의 기본 입각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눈에 띄는 뉴스죠. 뉴스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신규 전세가 갱신, 기존의 전세에 있던 거를 그냥 계약 갱신해서 있는 것보다가 평균 1억 4천만 원이 비쌌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단연 눈에 띕니다. 서울 각 지역의 평균 전세가 현황이 갱신하고 신규 관련 현황표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서울 시내도 거의 평균화가 되어버렸고,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이 부동산 주택 관련 가격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기존의 이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평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만큼 상당히 비싸져 버렸죠. 예,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6만 채를 분석했다라는 이 기사인데요. 신규 전세금 평균이, 서울 평균이 5억 6,875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 참 제가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할 때 보증금 500에 월세 27만 원인가 그렇게 이제 저 옆곡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참 이게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세 평균 신규, 이게 이제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겠죠, 그죠? 5억 6,875만 원입니다. 참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그죠? 요즘 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가 점점 가속화되는 거죠. 일자리도 없는 데다가, 그죠? 뭘 해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만큼 수익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근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이렇게 되니까 내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신이 안 사는 거죠. 쫓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출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 남녀 가정이 안 꾸려지니까. 그죠? 자, 그 보겠습니다. 계약 연장 보증금이 4억 3,137만 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보면 신규하고 갱신한 거하고 좀 평균 보증금 갱신한 거하고 보게 되면 이 차익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신규 계약할 때 이 전세가가 폭탄 인상, 소위 말해서 폭발적으로 인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임대차 3법의 기본 요지는 아시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들어가고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임대차 3법의 기본 골간입니다. 이게 작년이죠. 2020년 7월 말 이후로 이제 들어서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이게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수로 그냥 뭐 갱신했다, 신규다 이걸 떠나서 차익이 1억 4천이잖아요. 1년 사이에 무슨 수로 얼마나 대단한 소득원이 있길래 1억 4천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모았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어떤 예비비로 저축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전세 인상분으로 다 나가버린다면 참 허탈하지 않아요? 생활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게 임대차 3법에서 늘 지적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전월세가 아마도 보증금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전월세 시가 마를지 모른다. 매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보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이죠. 환경 쪽에서 보게 되면 저도 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뭐 이쪽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전문 영역도 아닙니다만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양도세를 매기는 방법. 양도세가 이 책정, 계산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189개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보게 되면. 이 판국에 지금 또 흘러나오는 이야기 있죠. 장기 보유세를 또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자 뭐 무슨 세를 감면하겠다. 또 세금을 갖춰냅니다. 이 세무사들 있죠. 이걸 이제 그 일을 자기 전문 직역으로 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세무사도 심지어는 이 주택 양도세에 관련해서는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의뢰인이 오면 그거를 잘 수임해서 처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칫 잘못해버리면 가산세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낭패를 보거든요. 다 물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늘 들어놓고 있죠. 그렇지만 그 보험 한도액을 초과해버리면 또 뭐 보험 한도 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이 될 거잖아요. 안 맡으려고 그래요. 워낙 복잡해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몇몇 있는데 그 외에는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면책 특약을 하고 맡으려는데 그 면책 특약은 무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형식적이지. 그러니까 안 맡으려고 그래요. 안 맡을 수도 없고 맡자니 부담스럽고 그럴 정도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미로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1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는데 경우의 수가 189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누가 다 아나요? 아무리 뭐 다 몰라서 법전을 펼쳐보고 시행령 규칙을 펼쳐보고 한다 하지만 189개 여러분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이거 산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양도 차익 공제율도 차등을 두고 보유 기간 또 거주 기간별로 다 잘게 쪼개 나눠 가지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국에 또 장기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제 법에서는 큰 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 타당성이라 그래서 개별 사안에 그 사안에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 수긍에 가야 된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못지않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 전반에서 그 분야에 예를 들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평온무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꾸 뒤 흔들어 가지고 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뭐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부닥쳤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이렇게 세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야말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법 만드는 사람들은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법 집행하는 일선 세무사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라고 할까요? 세무기관, 세무행정기관은 다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이야기가 한국 경제에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매경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어쨌든 이 주택 관련이잖아요. 매경제를 보게 되면, 정부 주도 재건축 이야기,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더니, 실제 추진한 거는 1,580가구밖에 안 된다. 참, 조직제열이죠. 참 터무니없죠. 그죠?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건축 8사 공급대책 1년차, 작년 8월 4일 나왔다고 8사 공급대책이라고 하는데 그 1년차 점검을 해보니까 공공재건축 목표 달성률이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요란하게 난리를 치고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고 고작 1,580가구.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는 데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유동성이 너무 많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뭐 그나마 정책으로 공공재건축 정책으로 발표했던 거라도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속속 들여들어간 문제 많죠. 진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 막 공급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어떤 데서 전시행정이죠. 그런 거지. 실제 들어가서 살 사람은 그런 주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민간 주택과 공공주택 예를 들면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민간 주택은 서로 참 멋지고 살고 싶은데 공공주택은 그냥 닭장 같고 벌집통 같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이런 게 참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그 좋다는 거야. 뭐 닭장집이라도 좋은데 5만 가구 했으면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1,580가구라는 거죠. 이게 매일경제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경제 좀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매물 지금 이제 앞서 전세 차익 갱신 이야기, 임대차 3법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수도권 매물이 아예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통계가 잡힌 이후에 역대 최저라는 거죠. 시중에 매물로 나온 게 이게 이제 서울경제 쪽에 보입니다. 예. 그 직접적인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제를 강화한 그 후폭풍이다라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안정시킨다라는 게 일단 안정이 돼야 뭐 가격이 정돈이 되고 뭐 할 거잖아요. 시장 자체를 자꾸 들쑤셔 놓으면 이게 부동산가 안정, 주택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고 이제 공급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세제를 건드리니까요. 예. 집을 팔아라라고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신호만 나오고, 전혀, 거기에 합당한,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다주택자 세제 강화한 두 달 새 수도권 집값이 2.8% 올랐다. 여러분 2.8% 별가인 같죠? 여러분 아마 뭐 사무실 계약을 하든 집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중개인 수수료를 내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0.5%, 0.03% 이렇죠.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가액이 높을수록 소점 단위 아래잖아요. 2.8%라는 거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2.8%가 올랐다는 거예요. 두 달 사이에. 이게 다주택자 세금을 건드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나비 효과잖아요. 그죠?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시장 안정보다는 세수, 그냥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무슨 그 걷어들인 이렇게 소위 막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가지고 뭐 재난안전기금이니 뭐 기본소득이니 이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예. 그러니까 막, 소위, 매표행위죠, 매표행위. 예. 예산을 마구 뿌려서, 마구 걷어들여서 그 돈을 뿌려가지고 표를 하는, 소위 일종의 변칙 금권이죠. 금권 선거를 획책하는 부정이죠, 부정. 예. 그 짓을 하니다 보니까 이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자꾸 세금으로 삥뜯기만 당한다. 라는 게 이 전문가들 비판입니다. 예. 정부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고 평온무사한 자유로운 그런 어떤 시장 경제 질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어떤 주거 안정에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주거 이동을 오히려 막아버립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갈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집에 있자니 직장이나 뭐나 해서 있어야 되는데 전월세가 올라버리니까 싼 돈으로 자꾸 전세 난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거주가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가 반강제적으로 지금 강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또한 나온다라는 거죠. 예. 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서울경제 쪽에서 분석한 게 양도세를 강화한 2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4만 건, 이전에 이게 거의 뭐 최저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4만 건에 서울 시내 전체에 4만 건이라면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25개 구지요. 거기다 동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각 지역에 매물로 나온 게 뭐 많아봐야 한 20건 정도, 읍면동으로 치면 그런 정도로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도 이제 벽이 깨져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매물이 4만 건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공급이 또 어떤 의미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공급이 딸리니까 값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대책이라고 지금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 안정시킨다라는 미명하에, 근데 이 꼼수가 있죠. 뒤로 세수를 걷어들이겠다는 이 야만적 그 발상,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제는 돈 더 걷기 위해서 쥐어짜는 건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그걸 좋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제를 개편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법률안에 손을 대면서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긴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긴다. 주거 불안정을 더 부추긴다는 거예요. 좀 가만하더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차라리 세금으로 삥 뜯기느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의미 없이 맨날 돈 주면 이걸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재난지원금이니 하면서 그냥 일회성, 소모성 경비로 훅 써버리니까, 지 돈 아니니까, 그죠? 써버리니까. 차라리 내 자식을 벼락거지, 갑자기 그래 되잖아요. 집값이 팍팍 뛰어버리니까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어느 날 자고 나면 집값이 막 1억씩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전세값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4천이 평균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오른 매물가가 아니고 신규와 갱신의 가격 차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내 자식 벼락거지 되느니, 그렇죠? 정부 시책 잘못하면서 사회 분위기 잘못되면서 벼락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가만 앉아서 거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느니 차라리 정리하겠다는 거죠. 증여세 물고. 그러니까 앞서 양도세, 1주택자 양도세가 경우 여수가 189가지라 했는데 그것처럼 이 정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진짜 세금 몇 번 안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차라리 정리하고 말겠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정상적인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면 거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매물 건수가 30만 건 이상이 증발해버렸다. 그게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다 증여죠, 뭐, 증여. 그냥 자식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건 자식은 자식대로 뭐 이렇게 재테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전세 살다가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 전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너서클이 되는 거죠. 닫힌 구조가 되는 거죠. 있는 사람 간에 수직적으로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증여로 넘어가 버리고 이게 시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공급이 안 돼서 매물이 부족한데, 네, 그렇죠.
그나마 있는 물건이라고는 자꾸 쥐어짜니까 뭐한 채만 있고 다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쥐어짜고 세금 올리고 하니까 그렇게 세금 많이 나올 바에는 자식한테 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라고 보면 그 실수요자에게는 이 벼락거지 대가만 넘기는 것도 일종의 불안증이잖아요. 불안증에 의해서 방어벽을 치는 거지 이게 실수요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장래적 실수요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없다는 거. 주택이 없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뛰는 전세값, 뛰는 집값이라도 그거라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영끌을 하는 거죠. 영혼을 팔아서 딸딸 끌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산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런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니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4년간에 30만 건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수치입니다. 예. 오늘 뭐 다른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참 부동산이라는 것, 주택이라는 것, 그리고 뭐 간간히 또 이렇게 큰 맥점을 잡아 잠시 보겠습니다만 오늘 집중적으로 주요 신문들 경제지 포함해서 언급되고 있길래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추스려 봤습니다. 예, 오늘 8월 3일 시사공감 진행이었습니다.